이게 원래 6개월 전에 찍은 영상이고 그때 올리려고 하다가 엎어버린 거예요. 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영상 중에서 CPU 두 개를 땄는데 둘 중 하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딱 죽여먹는 그 장면을 못 찍었어요. 그때 죽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찍었겠죠. 하필 그 장면을 못 찍어가지고 괜히 오해받는 것도 싫더라고요. 누가 죽을 줄 알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두 번째 CPU는 잘 땄습니다. 근데 뚜따 영상은 뚜따 전후의 온도 비교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자 결론인데 그 결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그런 영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엎었어요. 그러면 엎었던 영상을 왜 다시 올리느냐? 요 최근에 CPU를 또 몇 개 땄어요. 뭐 이렇게 생긴 애들도 따고 이렇게 생긴 애들도 따고 또 CPU를 따줘야만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네, 열심히 따고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새로운 뚜따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올리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럼 3권부터 보면 되잖아. 감정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3권부터 보나 이 양반아. 그래서 엎었던 영상을 부활시켰습니다. 대부분 촬영은 6개월 전에 했는데 요즘에 찍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영상 보시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뚜따 키트라는 거를 세상에서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지. 뚜따라는 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저도 몰라요. 근데 세계 최초로 뚜따 키트를 만들고 그거 이름을 뚜따 키트라고 붙인 사람이 누군지는 압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접니다. 이 날짜가 보이십니까? 2013년 7월 2일 이전에 이런 물건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한참 뒤에 바이스로 따는 방법이 나왔죠. 제가 만들었던 최초의 뚜따 키트는 이런 모양입니다. 요즘에 뚜따 키트하고는 생긴 모양도 다르고 쓰는 법도 달라요. 지금 보면 제가 봐도 유치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인류의 최초 비행은 하늘을 36m 밖에 못 날았어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대륙과 대륙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최초의 허접한 36m 비행이 없었다면 지금의 비행기도 비행기는 그게 맞는데 얘는 또 뭐 요즘 뚜따 키트들하고 그다지 상관성은 없네요. 제가 세계 최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게 하수엘이 나오자마자 샀고 사자마자 땄고 따자마자 죽었고 죽자마자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날려먹었죠. 여기에 있는 이 뚜따 프리벤션 탭이라는 게 이겁니다. 야, 이런 걸 만들었어. 이 용어도 세계 최초입니다. 제가 이거 이름 지을 때 뚜따 키트로 할까 뚜따 세트로 할까 뚜따 툴로 할까 고민 많이 하고 지은 이름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그때 제가 뚜따 툴이라든가 뚜따 공구라든가 뚜따 머신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얘네들은 지금도 뚜따 툴, 뚜따 공구, 뚜따 머신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근데 제가 뚜따 키트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뚜따 키트가 된 거예요. 12세대 전용 뚜따 킷이에요. 이 로키쿨 거는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마감도 좋고 이렇게 케이스까지 줍니다. 요거는 구리 뚜껑이에요. 원래는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산 거예요. 혹시 알아 두 개 딸지? 근데 이게 지금 설명서가 없어요. 물론 있다고 해도 영어일 거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근데 뭐 설명서 필요 있나? 생긴 게 설명서지 뭐. 이게 본체겠죠? 여기 화살표가 있네요. SP91짜리예요. 화살표를 맞춰줍니다. 이게 지금 이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민다는 얘기겠네요. 나사들은 이렇게 따로 들어 있습니다. 달구는 이유는 숄더링을 녹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접합된 실리콘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된 것 같아요. 이제 힘이 안 들어가. 밀렸죠? 이렇게 밀렸는데 안 떨어진다. 네. 카드는 자르라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죠.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네요. 아, 저놈의 개새끼 저거, 씨. 개가 짖냐, 어디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걸 칼로 대충 딴 적이 있어요. 이 조그만 커패시터들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그때는 이쪽에 있는 커패시터로 굉장히 조심했었죠. 칼질 잘못하면 여긴 나가니까. 근데 여기는 얘 때문에 칼질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칼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질할 때 여기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도 있었다는 걸 깜빡한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느냐. 제가 노안의 난시에 백내장까지 3단 콤보예요. 이쪽에 커패시터가 있다는 거 알고 유심히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냥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으로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딱 이렇습니다. 안 보여. 이게 있는지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실리콘 제거하려고 카드로 막 긁은 거죠. 얘는 보이니까 얘를 피해가지고 최대한 이쪽으로 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실리콘이 있거든요. 그걸 긁어내려면 이 도구가 가늘어야 돼요. 요 사이를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 두께로는 이 코하고 얘 사이는 빠져나가도 난리나하고 얘 사이는 못 빠져나갑니다. 이 정도 두께로 잘라야 그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두께는 힘을 못 받아요. 앞만 짧게 잡고 해도 이게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로는 안 되고 다른 도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 긁는 도구가 뚜따키트 안에 있더라고요. 이 뚜따키트가 이거저거 올망졸망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설명서가 없어도 다 보면 뭐에 쓰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가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쑤시개인 줄 알았지.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보니까 반대쪽 끝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보니까 실리콘 긁어내는 거예요. 한번 긁어봤더니 엄청 잘 돼요. 가늘지만 힘은 또 제대로 받고요. 그래서 얘로 긁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네요. 근데 날려먹은 건 할 수 없고 영상을 마저 찍어야 되는데 그나마 얘 정도라도 되는 애를 어디서 또 구하냔 말이죠. 얘는 인삼을 밭에서 막 했을 때예요. 이런 걸 수삼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삼입니다. 이 수삼을 쪄가지고 말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홍삼이죠. 얘는 4년근에서 6년근 사이의 인삼을 껍질을 까가지고 말린 거예요. 수분이 14%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말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를 백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삼도 귀한데 이렇게 시간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백삼이 귀하겠습니까? 안 귀하겠습니까? 당연히 귀하겠죠? 이게 바로 그 귀하다는 백삼입니다. 야, 타시엠이 드디어 외계인 수유를 건졌구나. 이 손으로? 그럴 리가 없죠. 이 손으로 건지긴 뭘 건져. 이 손모가지 잘라버리든가 해야지. 제주도 좋아. 맨날 뽑으면 80매치야. 그럼 이 귀한 백삼은 누구 거냐? 원래는 SFF 조아연님 건데요. 제 손을 거쳐서 뚜따 작업을 마친 후에 수기님한테 넘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전달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수를 타는 게 이게 괜찮아. 이런 물건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나라를 한번 구해야지나 뽑을 수 있는 물건인데 전기뱀장어가 구하긴 뭘 구해. 구이나 됐겠지. 근데 이분들이 참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제가 뚜따 하다가 지금 하나 날려먹었다는 거 알거든요. 이게 평범한 수율도 아니고 만에 하나 또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통 고수들은 이런 위험한 선택을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은 고수가 아니거든. 괴수죠. 괴수들은 이런 걸 신경 안 써요. 죽으면 또 뽑으면 되지 뭐. 또 뽑으면 또 백삼이야. 이번엔 백사가 나올지도 몰라요. 백사는 더 귀하죠. 한 마리에 한 1000만원 하지 않나? 이 샌딩 작업을 하셨구나. 역시 괴수는 달라요. 야, 이걸 또 2번을 땁니다. 이제 힘이 안 들어갑니다. 밀린 것 같아요. 잘 따졌죠? 이게 매끈하지가 않고 코어 모양으로 네모나게 홈이 파져 있어요. 실제로 기판 정중앙보다 코어가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얘도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에도 CPU 화살표 쪽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이쪽을 화살표 쪽으로 맞춰서 붙여야 됩니다.
오늘 추운 날인데 땀이 나요. 진짜 매끄럽다. 여기가 반짝거리지 않는다는 건 아직 숄더링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남은 거는 아까 그 컴파운드로 갈아내면 됩니다. 계속 문지르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 장동건 얼굴이 나올 때까지. 아, 저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봤는데 여기 장동건 얼굴이 나온다. 그럼 더 닦아야죠. 이게 평면이 아니란 얘기거든.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바로 장동건 얼굴이 나오거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아, 원빈인가? 매니큐어를 발라줍니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세 군데에다 발라줍니다. 이 두 뚜껑의 온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 온도 71도까지 나오고 있네요. 15분 정도 돌았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풀어보겠습니다. 이 나사 자국은 좀 남네요. 새 뚜껑으로 다시 갑니다. 이 구리 뚜껑이 진짜 구립니다. 그러니까 순정 뚜껑 기준으로 뚜껑 따기 전하고 후에 중간 정도밖에 온도가 안 나와요. 일단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이에요. 일단 이 단차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 폴리싱을 제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얼마나 매끄러운지 여기 지금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거는 얘를 갈아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의 높이를 줄여가지고 코어에 좀 더 밀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구리 색깔로 바뀌었어요. 이 정도 갈면 됐겠지? 너무 갈았나? 몇 번을 다시 뛰는지 몰라요. 매니큐어도 다 녹았어요.
손이 이렇게 됐어요. 알코올로도 안 지워져. 이렇게 꼭지점 4군데만 발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를 접합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화요일날 받아서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수목금토 4일 동안은 자는 시간 빼고는 이것만 있습니다. 제뚜따만 3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2번 제일 좋았을 때 온도가 안 나오네요. 이렇다 할 원인도 못 찾겠고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뺏겨가지고 일단은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만큼은 벌써 꽉 차서 버린 거예요. 이게 결론인데 이 영상을 엎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힘들게 뚜껑을 땄더니 몇 도가 떨어지더라. 이게 중요한 건데 그 결론이 없어요. 잴 때마다 온도 편차가 너무 큽니다. 여기 파일 이름이 최최최종 라스트 진짜 마지막 순정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최최최종이라는 거는 최종도 있고 최최종도 있었단 얘기예요. 이런 파일들이 전부 30분씩 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렸었죠. 12세대 이전에도 나머지 조건이 같더라도 한 1, 2도 차이는 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났었던 적은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마도 소켓 장력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원인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태가 좋을 때는 순정 대비 13도까지 차이가 나고요. 꾸질꾸질할 땐 4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진짜로 4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겨우 요걸 보고서 뚜껑을 따긴 좀 그렇단 말이죠.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딸 이유가 충분한 거고요. 그때부터 한 달쯤 지나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원인이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뚜따를 안 한 상태에서도 이것 때문에 온도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뚜껑을 따면 그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CPU의 주인인 수기가 얘를 그냥 뚜껑 없이 쓰더라고요. 디렉트 다이에 물려가지고 뚜껑 없이 코어에 블럭을 바로 붙이는 거죠. 수기가 워낙에 능력자라 이 물건 가지고 또 좋은 결과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국제대회 나가서 태극기도 꽂았죠.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뒤늦게라도 이런 장비를 마련해봤어요. 작업용 디지털 마이크로스코프예요. 아쉬운 대로 이런 것도 샀었는데 얘는 안 돼. 얘는 배율도 쓸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는 글씨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갖다 대면 이 조그만 게 이렇게 크게 보인다니까. 이 스팸 8호가 조그맣다는 게 아니에요. 이 스팸 8호라는 글씨가 조그맣다는 거지 스팸 8호가 작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무의식 중에 아무 글씨나 그냥 쓰다 보니까 하필이면 이게 써진 거지. 이게 뭐 스팸 8호가 너무 작아서 며칠 먹었더니 벌써 다 먹고 없으니까 다음번 명절에 혹시 또 스팸을 줄 거면 8호 말고 좀 더 큰 걸로 달라. 이런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오해죠.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그런 뜻이 아니지. 혹시나 하고 다시 봤는데 속만 쓰리네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뚜껑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만의 레시피를 말씀드릴 건데 레시피 이름이 뚜껑이 무너집니다예요. 뚜껑이 무너집니다.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을 뚜껑이 무너집니다로 들으신 분 안 계시겠죠? 그런 분이 계시면 이비인후과에 가보셔야 됩니다. 저는 뚜껑이 무너집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산 피문어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문어예요. 다리가 진짜 굵네요. 이 문어는 잡히기 전에 운동 많이 했나봐. 야, 이 식감 이거 어쩔 거야? 야, 진짜 부드럽다. 이 부드러우면서 쫄깃함. 이런 건 문어밖에 없어요. 여기까지가 라면 투입. 요거는 술안주. 뚜따킷. 지금은 이게 뚜따킷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뚜껑을 연다고 표현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뚜껑은 여는 게 아니고 따는 거예요. 뚜껑을 땁니다. 일단 이 면을 먼저 드러내요. 여기다가 스프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면을 올립니다. 자, 문어 투입. 좀 섞여야 돼. 마지막 30초.
벌써 냄새가 예술이에요. 이 왕뚜껑은 뚜껑에 올려서 먹어야죠. 야, 맛 진짜 미쳤다. 야,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네요. 이라면 진짜 강추입니다. 야, 무슨 이런 맛이 있냐? 이름은 블루투스 LED 스트립이라고 되어 있고 32.8피트예요. 10m라고 쓰면 깔끔한데 굳이 32.8피트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고집이야? 이거는 지금 개봉 안 한 거고 얘를 열어보면 잡동사니는 빼버리고 얘네들이 핵심이에요. 이게 10m라는 거죠. PC 내부를 장식할 때 써도 되고 모니터 뒷면 같은 데 붙여도 됩니다.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외부 전원을 쓸 수도 있고요. 메인보드에 있는 RGB 4핀 단자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게 뉴액에서 샀기 때문에 콘센트가 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얘를 컨센트에 꽂아요. 그 컨센트에 연결한 끝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이걸 끼워줍니다. 그리고 RGB 스트립하고 얘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 볼록 튀어나온 데를 얘랑 맞춰서 끼우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리모컨으로 색상을 조절할 수도 있고 앱을 깔아서 폰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얘를 빼요. 이렇게 단색으로도 되고 모드도 바꿀 수 있어요. 색상을 제어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본인이 제일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10m나 된단 말이에요. 10m면 PC를 둘둘 감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길죠? 이렇게 길면 쓰기가 오히려 불편합니다. 잘라서 쓸 때 쓰는 물건이에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만큼 잘라요. 그냥 이런 데는 자르면 안 되고 이렇게 생긴 데를 자르면 됩니다. 자, 일단 잘라요. 이 상태에서 불을 켜면 얘만 들어오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잘라.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데 쓰는 게 얘네들이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자로 연결할 때, 직각으로 연결할 때, 길게 연결할 때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3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글자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는 이렇게 맞추면 글자가 맞죠. 그래서 이 글자들을 맞춰준 다음에 얘로 연결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긴 쪽을 이렇게 당기면 열려요. 이렇게 한쪽을 열고 반대편도 열어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갖다가 이 은색 핀 밑으로 끼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은색 핀 밑으로 끼우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끼워줘요. 양쪽 다 끼웠어요. 그러면 얘를 닫아줍니다. 이러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하면 양쪽 다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예를 들었지만 얘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얘나 얘를 많이 쓸 거예요. 메인보드에 연결할 땐 이걸 쓰시면 됩니다. 얘는 한쪽 끝이 이렇게 생겼죠. 이 핀 4개 중에 화살표 있는 쪽을 1번에 연결하시면 돼요. 보드 매뉴얼에 보시면 어느 핀이 1번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 화살표랑 연결된 와이어가 검은색이에요. 이 검은색에는 24V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뒷면은 붙이기 편하게 테이프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길이가 쓰는 분에 따라서 너무 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자를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그 커넥터를 쓰는 게 아니고 납땜을 해줘야 되는 자리예요. 이게 납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또 여기를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른 중간에 보통은 이런 와이어가 들어가겠죠. 4가닥이 필요하겠지만 한 개만 해볼게요. 페이스트를 바르고
이게 납땜이야? 이게 불락이야? 그게 뭐야 이게? 안 떨어지긴 안 떨어져요. 이게 불락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엄청 구리겠는데도 튼튼하게 잘 됐어요. 이래도 안 끊어져. 좀 세게 당겨볼까? 이거 봐, 이래도 안 끊어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라고는 안 했. 뉴에그 아마존 네이버에서 산 거예요. 인두기 세트는 대충 납땜하는데 필요한 건 다 들어있어요. 새 거 처음에 꽂으면 연기 많이 납니다. 고장난 거 아니고 정상이에요. RGB 스트립을 굳이 우리말로 하면 불끈이죠. 오늘의 암고는 불끈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불끈이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다르시면 돼요. 인두기 사용할 때는 화상이나 화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거기 숨어있는 거 다 봤어 내가. 저기 숨어있는 거 다 보이네.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나 사냥하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 숨어가지고. 단발이 도망간다. 도망갈 거면서 왜 숨어 있었어? 그때 그 고양이네. 너 그 다음에 왜 안 놀러 오니? 맛있는 거 많이 주려고 그랬는데. 어디 보는 거야 어디? 여기 봐 여기. 야, 네 뒤에 있는 거 그거 내 택배거든? 물어뜯으면 안 된다. 아, 저거 가지러 가면 도망갈 것 같은데. 나 택배 가지러 간다. 여기까지도 도망 안 가네. 더 가면 도망갈 것 같은데. 네, 도망가는구나. 도망 안 가도 돼. 안 도망가도 돼. 나 이거 택배만 가져갈 거야. 요거. 커패시터들 때문에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위예요. 이런 데나 이런 데는 쉽고 땡큐스럽게도 치실은 항상 이렇게 끝이 휘어 있습니다. 집어넣기가 편해요. 반대쪽이 쉽게 나오죠. 여기서 주의할 게 처음에는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이쪽으로 최대한 당긴 다음에 내려요. 제대로 걸렸어요. 이걸 당기면 집까짓 게 안 따지고 배겨. 자, 마술 같은 거 보면 이 끈이 물체를 통과하는 마술들이 많죠. 근데 이건 마술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이 실이 안 끊어졌다는 거는 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마술이 아니니까.